다음 소식입니다. 어디 전세 세입자 없나요? 갭투자 메카 기름동의 역풍이라는 기사인데요.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좁아진 것을 노린 투자를 갭투자라고 하죠. 이런 갭투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갭투자의 메카로 알려졌던 서울 성북구 아파트 일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하락할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갭투자의 메카인 줄 몰랐습니다. 요새 강북에 갭투자들을 많이 네네. 하시니까요. 예, 전세가율은 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예,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로 나온 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세금 급등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지역을 떠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만 보면 기름동의 역풍, 그러니까 막 전세 가격이 막 몇 억씩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네.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 중대형 전세금이 500만 원 정도 내려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500만 원 중대형에서 500만 원 전세금 내려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기사화된 기름 뉴타운 4단지 같은 경우는요. 네. 기름 기원초, 기름 중학교로 배정되는 그런 점 때문에요. 교육 수요가 몰리면서 뉴타운에서 일명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곳이에요. 새는 항상 잘 나가는 지역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하락을 한 것이 2013년도 이후 처음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추세선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 경고적인 메시지의 어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사에 덧붙인 내용은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야. 네. 지금 송파구 잠실동 같은 경우도 한동안 전세 세입자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 네. 그러면서 전세 세입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고 그와 더불어 대치동, 목동, 상계동처럼 교육 수요가 꾸준했던 곳들은 네. 여기는 최근에 항상 세 수요가 그렇죠. 강하죠. 많았죠. 특히나 전세 수요는 많았죠. 최근 들어서 소유주들이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쩔쩔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기름이나 송파, 잠실, 대치, 목동, 상계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자를 못 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좀 기사가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학군 버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학군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어떤 특정한 기름 뉴타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그런 퍼지고 느낌이 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요. 네. 다만 이 같은 기사에서 좀 더 언급한 내용을 보면요.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아직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둔촌 주공이나 네. 강동 주공 6단지 이주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국지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급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강동은 재건축 이주 수요라는 분명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거고 네. 나머지 지역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국지적인지는 시간이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세금은 지금 일시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고덕 강동이야말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주 볼 수요 수 있고 때문이라.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왜 전세가 증가율이 예전에 서울은 한 9천만 원가량 매년 2년마다 그거를 그렇죠. 올려줬어야 이쪽 되는데 강남은 거의 예, 한 그게 1억 거의 한 5천까지도. 맞아요.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전세가를 상승률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앉았다는 통계를 얼마 전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출을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갭투자자들한테 네.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한 67.4%까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큰 추세의 흐름에 있어서 전세 시장이 약간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은 분명하게 있어요. 전세가율이 근데 주저앉은 게 전세가율은 어차피 매매가 대비 전세가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매매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진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갭 투자한 분들은 그러면 별 손해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익인 거죠. 그렇죠. 이제 매매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자율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진 낮아지는 거면은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아니고 만약에 전세가가 끌어올려지면서 매매가는 똑같은데 아니면은 매매가는 똑같은 그런데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진다면은 근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는 여하튼 전세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네. 과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신 분은 그러면은 여유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 뭐 잠깐 이 추세가 잠깐 반짝? 지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경기도 동탄이나 화성, 김포 이쪽 라인에서 이미 역전세난이 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갈 것이 분명하죠. 조금 더가 아니라 뭐 1, 2년 네. 이상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조짐이 아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을 추세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지금 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다 어렵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쩍 늘어난 상가 팝니다라는 기사와 최저임금 주기 어렵다. 서울 시내 상가 매물 쏟아져라는 기사를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발표된 뒤에 서울 일부 상권에서 매물로 나오는 점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종업원의 임금 부담마저 가중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해 서둘러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을 약 한 16% 정도 상승을 네. 해서 최저임금이 한 7,530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가 전문 거래 업체인 점포라인에 따르면요. 네. 각 상권에서 상가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 4건에서 12건, 강남 같은 미아리 같은 경우 1건에서 6건, 은평구 같은 경우 연신내 같은 경우 2건에서 9건, 그리고 건대역 같은 경우는 3건에서 6건으로 상가 매물이 확실하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이유는 최근에 그 한계 상황에 몰리신 자영업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다가 내가 알바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물건을 먼저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임금을 그렇게 인상해주면은 남는 게 없다. 하나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이제 한계 수준이. 상황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신 거고요. 네. 그에 따라서 보면은 지금 매물로 나온 점포들이 전용 면적이 대략 한 15평에서 한 20평. 네. 전용이 그 정도니까 분양평 수로는 뭐 한 30평에서 한 50평까지 중대형 가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물, 커피숍 하는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업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편의점이 네.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좀 많긴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5월까지만 해도 네. 편의점이 뭐 한 2곳이 폐업을 하면 한두 명이 바로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 열기가 네네. 있었는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가게 수에 비해서 최근에는 창업할 인원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10년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5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동안은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네,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당장 한두 달 벌어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은 너무 먼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눈앞에 5년 계약 채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그 돈을 지불할 일이 더 힘든 거죠. 양쪽 입장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사실 자영업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종업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고도 남는 수익이 그러니까 만약에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종업원보다도 못 가져갈 상황이면 그러면은 안 하는 접어야 되는 게 사실 상식인 건데 네네. 또 그분 입장 완벽하게 개인 입장으로 가보면 네. 나이 40, 50대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걸 접게 되면은 뭔가 할 일이 마땅치가 없죠. 않은 거죠. 뭔가 뭐 국민연금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40, 50대에 국민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더불어서. 네.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대안이 또 안 보이는 것도 사실 그와 관련한 통계 하나 보면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세계 자영업자 비율이고요. 네. 보시면 우리나라가 26.8%예요. 예. 근데 우리 위에 한 4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보시면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나름 OECD 가입 국가인데 그러니까 좀 이런 나라들과 자영업자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좀 잘 나가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보다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니 당연히 한계 상황에 몰린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왜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그랬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뭔가 직업을 직업을 좀 많이 찾아줘서 또 네. 젊은 층들도 취업할 곳을 열어주는 게 그게 상식인 거죠. 네. 여하튼 상가 매물수 증가가 지금 현재 그 상권이 주로 외곽에 있는 근린 상권 위주로 네.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이게
공실률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가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뭐 상가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상가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들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신반포 4차 신탁방식 재건축 카드 만지작. 신탁방식 재건축이 서울 여의도를 넘어 강남권 상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를 맡아서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인데요. 잠원동 신반포 4차가 부동산 신탁사들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차세대 반포 대장주라고 하면 신반포 4차 그리고 신반포 2차 뭐 이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둘 다 사실 속도면에서는 헤매고 있죠. 네. 그래서 4차 같은 경우도 지난해 주민 동의율 93%를 얻어가지고 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무슨 6호와 아울렛가의 부지, 수영장 부지, 뭐 기타 조합장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요. 제동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탁 방식이랑 아직 카드를 꺼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신탁 방식의 얘기를 들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정도의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계속 전해드렸죠. 예, 신탁 방식은 현재로서는 한물 같고 예. 지금 신탁 방식이 키워드는 예. 공동 시행 아니냐 뭐 그런 코멘트를 저희가 했던 이미 적이 철진한 유행인 것 같은 예, 뭐 느낌이죠. 그런 청바지로 치면 그 에어워시라고 하나요? 물 빠진 저기 하얗게 얼룩덜룩한 세대가 언제 그 세대 아니세요? 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탁 방식 같으면은 예, 청바지로 치면 에어워시 청바지다. 좀 철진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하튼 그 신탁 방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내부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탁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금 가장 그 꼬여 있는 문제가 그 부지 분할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이 근데 결코 저렴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탁사에 줄 돈을 네, 차라리 차라리 그걸 주던지 풀어버리는 데 네네. 쓰면 해결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신반포 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설명회를 했을 때 역시 예상 그 신탁사 수수료를 듣고 많은 주민들이 그때 500억 정도 예, 얘기했었죠. 500억 기본 500억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4차도 같은데. 거기에 4차도 준하는 금액이 그쵸. 나오겠죠. 예, 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요. 네. 여하튼 뭐 신탁 방식에 대해서 아직 뭐 선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는 정도의 취지니까 네.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왠지 신탁사 쪽에서 나온 기사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음 기사 읽어주시죠. 네. 단신. 두 번째, 롯데건설 상반기 강남권 재건축 2건 모두 수주라는 기사입니다. 롯데건설이 상반기 서울 강남권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 수주 물량 2건을 모두 따냈다고 합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 대치 2구역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6월에는 방배 14구역 사업권도 따냈다고 하네요. 기사 제목을 보면 롯데건설 상반기 강남권 재건축 이 2건 모두 수주. 그리고 약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광고성 느낌도 조금 있어요. 뭐 롯데건설에 예, 따르면 그래서 롯데건설이 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선 기술력과 브랜드 프리미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강남 재건축 수주를 한 이유는 뭐 그리고 이제 롯데건설 측에서 최근에 롯데월드타워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강남권 재건축을 수주하고 있다. 뭐 이런 좀 홍보적인 느낌이 나는데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고 하면 다음 기사랑 지금 연결해서 보려고 그래요. 네. 다음 기사 잠깐 봐주세요. 네, 제목.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 대우건설 대 롯데건설 2파전 예상. 최근 다수의 소식통 등이 입찰 마감이 한 달 남짓 남은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 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2파전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단신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반포권에 제가 굉장히 오래 중개업소를 했지만 네. 반포권에서 대우와 롯데의 2파전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아, 뭐 상상을 하셨었나 봐요. 아니요. 뭐 대우나 롯데나 둘 다 오죽하면은 잠원동 신반포 지역 쪽에서 입지가 좋다고 그러는 반포 우성 같은 경우에 이미 시공사가 롯데로 결정돼 있는 게 계속 박근희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래서 롯데에서 신반포 15차 재건축
그 시공권 경쟁을 앞두고 좀 그 미리 밑밥을 깐다 그럴까요? 그런 작업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게 나온 게 그쪽에서 네네네. 나왔을 그래서 거라고요. 상반기에 강남권 재건축 2건 수주했고 우리 앞으로도 강남권에서 잘 나갈 예정이니까 우리가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희망사항. 그리고 이제 특히나 최근에 공동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강남권에서 시공사 선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주공 1단지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서 강남권에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최근에 강남권 2건을 수주한 거를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강남권 진입의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단신인 것 같아요. 혹시 공동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면은 어느 시공사가 돈을 더 많이 초반에 내놓고 지원을 해주냐, 그것도 상당히 크게 선정하는 데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읽어주시죠. 네, 초과이익 환수금 2억에서 5억 예상되니 냉정히 판단하라. 자, 지금 이번 기사는 조금 형식을 바꿔서 네네. 좀 낭낭한 목소리로 카톡 메시지, 카톡으로 왔는지 문자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메시지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기계처럼 그 기계 목소리, 이쁜 목소리는 도저히 못해서요. 그냥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에 대한 배신감으로 서운하신 마음은 10분 이해하나 지금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으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기임을 조심스레 말씀 올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초과이익 환수금을 계산하면 조합원 가구당 최소 2억 원에서 최고 5억 원까지 부과가 예상됩니다. 네, 좀 압축해서 이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네, 압축해서 얘기하면 배신감으로 서운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걸리면 2억에서 5억까지 부과가 되니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기사이고요.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것이냐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의 컨소시엄이 네. 서초구 신동아 1, 2차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서초구 신동아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요. 네. 대림과 현대산업이 각자 그동안에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렇게 특화 설계도 할 거야. 그리고 고급 브랜드 적용도 우리가 해줄게. 이러면서 주민들한테 열심히 수주전을 벌이고 다니다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선정을 이제 하려고 주민들한테는 하는 마음이 거죠? 어디가 좋을까 맞다. 이거를 재보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예요. 누가요? 대림과 현대산업 두 곳이요. 경쟁자들이 손을 잡았다. 그렇죠. 그건 그 말은 우리- 뭐냐면 그거는 담합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들 그러면. 입장에서는 담합이죠. 네. 왜냐하면 양쪽에서 경쟁을 해줘야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그 수주를 할 텐데 네. 둘이서 덜컥 손을 잡으니까 가장 유력한 곳 두 곳이 손을 잡아버리니까 우리한테 좋은 조건이 올 리가 없으니 담합으로 비춰지는 데다가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제초안을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데 보통 2달 정도가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시공사 선정을 못하면 제초안에 걸려서 2억에서 5억까지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를 선정해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선정해 주세요라고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은 어떠세요? 받아들이는 느낌? 완전히 이건 속도를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담합 플러스 협박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어떤 것이냐면요. 네. 지금 서초 신동아 같은 경우는 입찰 공고문에 공동 도급, 즉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럼 몰랐나요? 대림이랑 현대에서? 저는 그걸 모르고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다 협의에 의해서 하면 뭐 풀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나섰어요.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는 네. 마감 전에는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입찰을 하려면 각자 하든가 네. 아니면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다른 건설회사에서도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컨소시엄을 포기시켰을 때 가장 유력하던 두 곳이 입찰을 안 해버리면 네. 진짜 잘못하면 제초안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두 곳만 생각하다가 다른 것도 물론 입찰에 들어오겠지만 마음을 갑자기 차지 않는 대로 돌리기가 갑자기 돌리는 그렇죠. 것도 쉽지 않은 않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괘씸한 짓을 한 곳 중에 한 곳을 뽑아주기도 참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다시 이 사람들이 경쟁적인 입찰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온다고 하면 뭐 지금 제초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뽑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앙금은 가시지 않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또 역시 시공사 수주와 관련된 기사네요. 네.
반포 1단지 수주를 둘러싼 엇갈린 결정이라는 기사네요. 올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이 빠졌습니다. 방배 5구역과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에 이어 반포주공 1단지까지 삼성물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런 강남 정비사업장에서 회사가 모두 불참하면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 현장 설명회에 삼성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예, 현장 설명회 보통 나오지 않으면 아예 입찰에도 참여를 할 수가 네. 없거든요. 보통 현장 설명회 오는데 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 왔다가 입찰에 참여를 일단, 입찰에 참여를 안 하면 되는데 현설에도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삼성은 아침 당일 오전까지 검토에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공동사업 시행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공동사업 시행제라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기회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미분양 났을 때 리스크가 예, 커지기도 시공사도 하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기존 보수적인 스타일상 네. 공동사업 시행제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 네.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반포주공 1단지를 포기할 수가 있어. 공사비가 무려 2조 6,400억인데. 공사비가 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삼성물산이 원래 그런 거 굉장히 야무지게 판단하는 그래도 걸로 알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실 조합이 갑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파트 한 2조 6천억 원짜리 공사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분양 내지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것 말고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네. 전부터 지금 주택사업 철수 얘기가 있었고요. 네, 매번 근데 삼성물산에서는 뭐,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근당에 리 없다. 팔리니 많이 이런 얘기에 우리는 대해서도 그래도 수익성 좋은 단지는 들어갈 네,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이야기를 부인을 했었는데. 했었고 수익성 있는 단지는 들어갈게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에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와 드디어 삼성 움직이나 했는데 결국 또 안 참여 안 했고요. 했고 신동아 참여 안 했고 네. 주공 1단지까지 불참을 함으로 해서 도대체 여기 주택사업 진짜 철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을 한층 더 강하게 했죠. 그냥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을 단지라고 생각하지만 삼성물산에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저는 단지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사업 시행제에 대한 부담이 컸고 향후 분양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분양하려면 빨라야 시장- 3, 4년 정도가 지나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시장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각 회사에서 판단해서 이거 너무 리스키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삼성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신났죠. 그러네요.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들어오려고 신동아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거네요. 네네. 신동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GS가 들어왔으면 아까 같은 그런 대림과 현대산업이 그러네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서로 꼴을 연결이 예, 안 봐도 될 뻔했는데 결국 뭐 여하튼 네. 신동아를 포기하고 G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대건설도 한강변에 아직 깃발을 못 꽂았어요. 아, 그러네요, 뭐 진짜. 저기 3호 네네. 3차를 하긴 했지만 네.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강변 쪽에다가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아직 반포권에서 예, 보이는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아까 기사에서 전해드렸던 오늘 기사가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러네요. 예,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공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네. 누가 시공사가 되느냐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포인플렉스님 오늘도 네. 휴가 2주를 앞두고 네. 2주간의 휴가를 앞두고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기사가 제일 눈에 들어오셨어요? 성수동 1구역 조합 설립인가요? 항상 투자자의 마인드로 기사를 좋아요. 다루시는군요. 지난주였나 한남동 소개해드렸을 때 그때는 또 있잖아요. 한남동이 마음이 혹했다가 아니요. 한남동은 여전히 혹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긴 네네네. 한데 한남동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서요. 성수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한남동만큼은 안 오른 것 같습니다만 한번 가서 체크해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4구역과 1구역 그리고 아직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3구역 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전혀 모르고 성수 전략 구역을 보는 것과 네.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보는 것은 네.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집 방송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이미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휴가 기간이라 저희가 재정비하고 그리고 8월 둘째 주에 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